우리는 그녀를 기적이라 부릅니다. 세상을 이긴 불굴의 의지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위대한 삶의 마지막은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상실로 시작되었습니다. 1936년 10월 헬렌 켈러는 75의 나이에 자신의 눈이자 귀였던 스승 앤 설리번을 잃었습니다. 곁을 50년 넘게 지켜주었던 그 존재가 사라진 순간 세상은 다시 헬렌에게 침묵을 선물했습니다. 단 하나의 빛, 유일한 소통의 통로가 영원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의 모든 장애와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만큼은 달랐습니다. 70대의 노년에 그녀를 덮친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공포였습니다. 오늘 다시 읽는 위인전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70대에 알게 된 진짜 고독의 무게에 대한 헬렌 켈러의 마지막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1880년 미국 엘라베마주 터스컨비아의 평화로운 마을에 태어난 헬렌 켈러는 그 자체로 축복이었습니다. 남부 명문가의 자제이자 퇴역 군인인 아버지 아서 켈러 대위와 총명하고 사교성이 뛰어난 어머니 케이트 켈러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헬렌은 생후 19개월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그 시기 헬렌의 세상은 따뜻한 햇살과 부모님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푸른 잔디의 촉감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882년 2월 이평호는 잔인하게 부서졌습니다. 의사들이 뇌와 위장의 급성 우열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었던 원인 미상의 고열이 어린 헬렌을 덮쳤습니다. 고열은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부모의 애타는 간호 끝에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되찾은 대가로 헬렌은 세상을 인지하는 두 가지 핵심 감각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눈을 뜬 채로 빛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귀를 가졌지만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시청각 장애 상태가 된 것입니다. 헬렌이 앓았던 병은 어린아이에게 흔한 급성 뇌수막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 비극의 원인과 해결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헬렌의 세상은 순식간에 영원한 정적과 움직이지 않는 어둠으로 변모했습니다. 눈앞의 태양은 더 이상 따스한 빛을 보내지 않았고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도 세상의 수많은 언어와 웃음소리도 헬렌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헬렌에게 이 사라짐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세상은 분명 존재했지만 헬렌에게는 그 어떤 피드백도 주지 않는 무의미한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헬렌은 이제 자신의 몸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그저 무작위적인 감촉으로만 느꼈습니다. 뜨거운 불을 만졌을 때의 고통, 부드러운 천의 감촉, 딱딱한 가구의 모양. 헬렌은 이 모든 것을 조합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세계로 만들어낼 도구, 즉 언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언어의 부재가 헬렌을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헬렌은 배가 고프거나 무언가를 원하거나 혹은 단순히 좌절감을 느꼈을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육체의 본능만이 남아 헬렌의 내면에는 통제 불가능한 경로가 폭발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헬렌은 젖먹이 동생의 요람을 갑자기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식사 시간에는 식탁볼을 잡아당겨 모든 접시와 음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헬렌은 종종 주변 사람들을 꼬집거나 때렸고 특히 자신을 훈육하려는 어머니에게는 더욱 격렬하게 반항했습니다. 헬렌에게는 이 모든 행동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 없었기에 헬렌은 몸의 움직임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와 욕구를 증명했습니다. 헬렌은 다른 아이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며 배우려 했지만 그 과정은 늘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헬렌은 부모님이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보았고 부모님이 무언가를 보고 웃는 것을 느꼈습니다.
헬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부모님 사이에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벽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숴야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헬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데 오직 자신만이 그 비밀에서 영원히 소외되어 있다는 고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헬렌의 부모 아서 대위와 케이트 여사에게 이 시기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헬렌의 부모는 사랑하는 딸이 아름답고 명랑한 아기에서 점차 통제 불가능한 야만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것을 매일 목격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아서 켈러 대위의 심리. 아서 대위는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강직한 군인이었지만 딸의 병 앞에서는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서 대위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비극 앞에서 종종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딸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19세기 말 미국 남부 사회에서 장애인은 수치로 여겨지거나 기껏해야 동정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교육시키려는 공공의 노력은 거의 전무했고 대부분의 가정이 장애 자녀를 집안에 가두어 타인의 시선에서 숨겼습니다. 아서 대위는 딸이 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받기보다는 최소한 집안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어쩌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어머니 케이트 여사는 헬렌의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트 여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헬렌의 파괴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딸에게서 총명함과 지적 잠재력을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케이트 여사는 찰스 디킨스의 미국 비망록을 읽던 중 시각 장애를 극복하고 교육을 받은 로라 브리지먼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케이트 여사에게 교육만이 헬렌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케이트 여사는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강한 모성애와 결단력으로 그 희미한 희망을 찾아 멀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헬렌의 가정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와 보호 사이에서, 어머니는 절망과 교육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헬렌의 유년기는 단순한 신체적 장애의 기간을 넘어 19세기 무지한 사회 속에서 한 장애인이 겪어야 했던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립과 고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헬렌이 겪는 좌절의 깊이와 부모가 느끼는 절망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쌓여갔습니다. 헬렌이 7살이 되던 해 1887년 3월의 어느 날 마침내 엘라베마의 켈러 가문에 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보스턴의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서 파견된 한 젊은 여교사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 설리번. 겨우 20살이었던 설리번은 자신이 직접 극심한 시각장애를 앓았고 수차례의 고통스러운 수술 끝에 부분적인 시력을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설리번은 헬렌의 어둠이 단순히 보이지 않는 상태를 넘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고립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설리번이 켈러 가문에 발을 디뎠을 때 헬렌은 그녀를 야생의 짐승처럼 맞이했습니다. 7년 동안 누구에게도 통제된 적 없었던 헬렌의 내면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헬렌은 설리번의 짐을 이리저리 던져버렸고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몸부림쳤습니다. 부모들은 이미 포기했던 헬렌의 난폭함에 설리번마저도 곧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설리번은 달랐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난폭함이 내면의 고통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에게 지성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전에 먼저 헬렌의 의지를 꺾고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곧 의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을 본체에서 떨어진 작은 오두막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이는 헬렌에게 부모의 과잉 보호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없음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며칠 밤낮 동안 오두막에서는 헬렌의 격렬한 몸부림과 설리번의 끈질긴 인내만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매일의 격전지였습니다. 헬렌은 식탁볼을 잡아당기고 포크와 나이프를 던지며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이 스스로 자신의 음식을 먹고 냅킨을 제대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예의를 습득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이 난폭하게 굴 때마다 헬렌의 손을 잡고 강하게 제지했고, 이로 인해 헬렌은 설리번에게 깊은 증오심과 함께 자신을 꺾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며칠간의 처절한 싸움 끝에 헬렌은 마침내 냅킨을 접고 자신의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최초의 굴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굴복은 헬렌이 세상의 질서를 배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단어 학습을 병행했습니다. 설리번은 인형을 헬렌에게 쥐어주고 다른 손바닥에는 천천히 D-5-L-L이라는 철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물, 빵, 모자, 나무에 이처럼 단순히 철자만을 새겨 넣는 기계적인 반복을 지속했습니다. 헬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미스터리가 가득했습니다. 헬렌은 설리번이 자신의 손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새기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행위와 사물 사이에 어떤 의미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헬렌에게 이 손 글자는 그저 짜증을 유발하는 단순한 게임일 뿐이었습니다. 헬렌은 때때로 설리번의 손에서 그 글자를 떼어내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1887년 3월 헬렌과 설리번이 집 근처의 우물 펌프로 향했습니다. 설리번은 한 손으로 펌프를 눌러 차가운 물줄기가 헬렌의 한쪽 손바닥 위로 세차게 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손바닥에는 W-T-E-R라는 5글자를 빠르고 격렬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 순간 헬렌의 영혼 깊은 곳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차가운 물의 감각, 그리고 손바닥에 새겨지는 철자의 촉각. 수많은 사물에 걸쳐 그저 게임처럼 반복되던 이 행위가 바로 이 순간 하나의 의미로 폭발적으로 결합되었습니다. 헬렌의 뇌리 속에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혼란과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W-T--E는 더 이상 무의미한 철자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손에 닿아 흐르고 있는 차가운 액체, 바로 물 그 자체였습니다. 헬렌은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으며 이 이름들이 모여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레 터득하는 언어의 마법을 7년 만에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헬렌은 그 자리에서 온몸을 떨며 흥분했습니다. 헬렌은 설리번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라는 의미의 몸짓을 했고, 설리번은 헬렌의 손바닥에 다시 W-T--R을 새겨주었습니다. 헬렌은 곧바로 땅그라운드, 나무트리, 그리고 스승티처 등 주변의 사물을 만지며 그 이름을 묻고, 설리번은 눈물을 흘리며 헬렌의 손에 답을 새겨주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30개가 넘는 단어들이 헬렌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물의 깨달음은 단순한 단어 학습을 넘어 헬렌의 영혼을 어둠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헬렌은 이제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7년 동안 헬렌의 내면을 지배했던 폭력적인 분노와 좌절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은 이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지적인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후 헬렌은 세상에 대한 끝없는 지적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은 설리번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고, 설리번은 헬렌의 손바닥에 철자를 새겨 넣거나 점자책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이 갈증을 채워주었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에게 단순한 언어를 넘어 사고방식, 윤리,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영원한 통역사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헬렌과 설리번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 두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운명적인 동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고, 헬렌은 설리번의 헌신을 발판 삼아 시각 장애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성의 경지에 도전했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 헬렌 켈러의 삶은 고독한 천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위대한 투쟁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언어를 습득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마친 헬렌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넘어 고등 교육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 사회는 장애인, 특히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은 장애인은 가르칠 수 없다였으며, 설사 가르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헬렌의 대학 진학 결정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헬렌은 당시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레드클리프 대학 레드클리프 칼리지 진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를 가는 것을 넘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헬렌이 레드클리프에 입학하기 위해 치른 시험 과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헬렌은 시험 문제지를 점자로 읽고 설리번은 헬렌의 답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시험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의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헬렌은 점자 교재를 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헬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교재가 점자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설리번은 밤을 새워가며 교재를 직접 손바닥에 통역해 주거나 혹은 특별히 제작된 점자책을 구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1900년 헬렌 켈러는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의 장애인 교육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례 없는 기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렌의 대학 생활은 대중의 환호와는 달리 극도의 고독과 육체적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헬렌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 앉았지만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수가 말하는 내용을 설리번이 쉴 새 없이 헬렌의 손바닥에 통역해 주어야 했고, 이 과정은 두 사람에게 엄청난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필기를 한다는 것은 헬렌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헬렌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함께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헬렌은 종종 고립감을 느꼈지만 지적 성취를 향한 열망으로 모든 고독을 이겨냈습니다. 헬렌은 다른 학생들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한 장의 책을 읽기 위해 설리번의 손을 통해 수많은 단어를 새겨 넣어야 했고,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이해하는 데 비할 바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끝에 헬렌은 1904년 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이는 헬렌 개인의 승리를 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완벽하게 뒤집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지성과 능력으로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는 편견을 깨부수고 지성을 갖춘 독립된 인간으로서 세상에 우뚝 섰습니다. 대학 졸업 후 헬렌 켈러는 단순한 장애 극복의 상징이라는 대중의 프레임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삶을 담은 자서전 내 삶의 이야기 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를 출간하여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명성을 자신의 장애 극복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지성인으로서 당대 사회의 부조리와 약자들의 고통에 눈을 돌렸습니다.
헬렌 켈러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회개혁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헬렌은 여성이 투표할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헬렌은 세상이 나에게 목소리를 줬으니 나는 그 목소리를 가장 소외된 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헬렌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겪는 비참한 현실을 접하고 자본주의의 폐해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헬렌은 미국 사회당에 입당하는 등 사회주의 운동에 깊이 관여하며 노동자의 권익과 평등한 사회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헬렌은 전쟁의 참혹함에 반대하고 평화주의를 옹호했습니다. 헬렌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얻는 현실을 가장 아파했습니다. 헬렌에게 세상은 이제 만져보고 이름을 붙이는 곳을 넘어 고쳐야 할 문제와 함께 싸워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찬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육체적 장애가 자신을 세상의 고통에서 격리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헬렌은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억압과 불평등을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헬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참된 시력을 얻었습니다. 헬렌에게 참된 시력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헬렌은 이 시기에 세계를 순회하며 강연을 했고 전 세계 수많은 장애인과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헬렌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극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장년기는 나는 단지 눈을 감은 여성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 했던 혁명가였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장애가 결코 지성과 행동의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역사에 증명했습니다. 지성과 용기로 세상과 치열하게 맞서 싸웠던 헬렌 켈러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장년기를 넘어 50대 후반 헬렌의 삶에 가장 거대한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영원한 동반자이자 통역사 앤 설리번의 죽음이었습니다. 1936년, 50년 가까이 헬렌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던 설리번은 헬렌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 이별은 헬렌의 인생에서 시청각 장애를 진단받았던 19개월 이후 가장 크고 격렬한 심리적 고통이었습니다. 헬렌에게 설리번은 단순한 스승이나 친구를 넘어 자신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이제 그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헬렌은 다시 어린 시절의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 듯한 극도의 고독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좌절과 분노로 표출되었던 감정이 이제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헬렌의 내면을 잠식했습니다. 헬렌은 이 혹독한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진정한 내면의 독립을 이루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헬렌은 비록 두 손으로 설리번의 부재를 느꼈지만 이제 더 이상 설리번에게 의존하여 세상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설리번이 가르쳐준 언어와 지성을 사용하여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노년기의 시련은 헬렌에게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인 존재로 거듭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헬렌은 이 시기를 통해 사랑과 슬픔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설리번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50년 우정과 헌신은 헬렌의 영혼 속에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헬렌은 이 슬픔을 봉사라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고통을 짊어진 채 세상에 더 큰 고통을 찾아 나섰습니다. 헬렌 켈러가 70대에 접어들었을 무렵 헬렌의 사명감은 전 세계의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육체의 힘은 쇠약해졌지만 헬렌의 영적인 힘과 지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헬렌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헬렌이 남긴 유명한 말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헬렌의 참된 시력의 정의였습니다. 헬렌에게는 세상의 화려한 색깔, 아름다운 음악 혹은 부와 명예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헬렌은 오직 인간의 고통, 희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비물질적인 가치만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헬렌은 이 가치가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이며 육체적인 시력의 유무는 이 진리를 깨닫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70대에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50년 가까이 동반했던 앤 설리번과의 이별을 통해 얻은 참된 시력은 그녀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헬렌은 이제 자신의 지혜를 전 세계의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70대의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 39개국을 순회한 그녀의 여정은 당시의 열악한 교통 환경과 육체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인류애의 기적과도 같은 순례였습니다. 헬렌의 순회 목적은 단순한 강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만지고 고통을 공감하며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던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 79세의 고령의 몸으로 헬렌은 가장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나라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1959년의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은 처참한 폐허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대다수의 국민은 극심한 가난과 실업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상위군인 전쟁 고아 그리고 장애를 얻은 민간인들이 생겨났지만 이들을 돌볼 사회적 시스템은 전무했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희미했습니다. 바로 이때 시력과 청력을 잃은 79세의 노인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방문은 단순히 유명 인사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헬렌은 방한 기간 동안 공식적인 행사보다는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헬렌은 당시 열악했던 시각장애인 시설, 전쟁 고아원, 상위군인 병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헬렌은 그곳에서 수많은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전쟁의 충격으로 말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사지가 절단된 상위군인들을 만났습니다. 헬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얼굴을 자신의 두 손으로 만졌습니다. 헬렌의 손은 그들의 굳어진 표정, 깊은 주름, 그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헬렌은 마치 점자를 읽듯 그들의 얼굴과 손을 만지며 그들의 슬픔의 깊이를 마음으로 읽어냈습니다. 헬렌은 통역을 통해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며 나는 여러분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헬렌은 젊은 나이에 전쟁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한 청년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눈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헬렌의 이 말은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장애인들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생존의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헬렌의 두 손은 단순한 촉감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사랑을 공유하는 매개체였으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1961년 헬렌 켈러는 81세의 나이로 공식적인 대중활동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끊임없이 대륙을 횡단하며 연설하고 집필하고 사회개혁을 외쳤던 그녀에게 찾아온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렌의 은퇴는 단순한 활동의 중단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최종적인 성찰과 비움의 과정이었습니다. 헬렌은 은퇴 후의 시간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줄어들었지만 헬렌의 내면 세계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헬렌은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점자책을 읽었고 세상의 변화를 손바닥을 통해 통역받았습니다. 헬렌의 삶은 육체가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배움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1968년 6월 1일 헬렌 켈러는 87세의 긴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평화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헬렌의 삶은 19개월에 찾아온 급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지성, 끈기, 봉사, 그리고 용서라는 빛의 재료들을 모아 찬란한 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헬렌은 시청각 장애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한계를 온몸으로 겪었으나 그 한계를 영혼의 비상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헬렌이 육체의 고통과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이룬 모든 성취는 단지 개인의 위대한 승리를 넘어 인간의 정신력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불멸의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헬렌의 삶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육체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근원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헬렌이 남긴 이 영원한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노년의 삶은 필연적으로 순차적인 상실을 동반합니다. 헬렌 켈러는 바로 그 상실의 한복판에서 외부의 모든 지지대가 사라진 후에도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인간의 내면의 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헬렌은 이 고독 속에서 자신이 평생 설리번이라는 타인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오직 자신의 영혼으로 세상을 직면하는 궁극의 독립을 완성했습니다. 헬렌의 마지막 여정은 상실을 통해 비로소 완전해지는 영혼의 여정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을 따라온 시니어 여러분께 헬렌의 70대와 80대는 가장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헬렌은 신체적 감각을 잃었지만 그것을 참된 시력이라는 영적인 감각으로 대체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 헬렌의 깨달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헬렌 켈러는 노년기에 접어들며 세상의 본질은 내려놓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인 능력, 명성,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존재까지도 결국은 자신에게서 떠나갑니다. 사회는 노년기를 이러한 결핍과 쇠퇴의 시간으로 정의하지만 헬렌은 이를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노년기는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취득 스피리추얼 에거지션의 시간입니다. 헬렌은 외부의 모든 조건이 사라질 때 비로소 인간의 영혼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세상에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헬렌은 손끝에 닿는 미세한 떨림, 타인의 호흡,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헬렌이 70대에 얻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감지하는 궁극의 시력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시니어의 삶에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나이가 들면서 젊음의 에너지, 빠른 판단력, 물질적 성공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평화, 감사, 너그러움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채워집니다. 헬렌 켈러의 삶이 증명하듯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면의 힘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노년기는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비우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일생은 여러분의 노년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는 노년기를 상실의 시기 에이지 오브 로스라고 정의합니다. 은퇴와 함께 직업적 정체성을 잃고 친구와 배우자의 부재로 관계를 잃으며 건강이 쇠퇴로 활력을 잃어갑니다. 이 상실감은 인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고독과 절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의 삶은 이 상실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취득이 시작됨을 보여주었습니다. 헬렌은 평생을 외부의 감각을 잃고 살았기에 세상의 화려한 기준들, 즉 외모, 재물, 명성이라는 환영에 속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오직 본질만을 추구했습니다. 70대가 되어 영원한 동반자를 잃는 극한의 상실을 겪었을 때 헬렌은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외부의 지지대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움의 경험이 헬렌의 영혼을 비로소 완전하게 독립시켰습니다. 헬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어나게 한 결정적인 순간, 바로 물어터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언어를 얻게 된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깨달음을 잊은 채 잃어가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헬렌 켈러의 위대한 삶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면의 힘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감고 귀를 막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노년기는 바로 이 마음의 시력이 가장 밝아지는 시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세상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고독과 상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째, 젊은 시절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경쟁, 비교, 그리고 욕망의 소란에서 벗어나십시오. 헬렌 켈러처럼 외부의 소리가 차단될 때 비로소 내면의 평온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의 고요함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상이 베풀어준 선물입니다. 둘째, 헬렌은 세상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의 촉감을 되살리십시오. 차가운 흙의 감촉, 손주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배우자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 이 모든 촉감 속에는 언어보다 진실한 생명과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촉감이야말로 헬렌이 찾았던 생생한 현실이며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입니다. 셋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지혜를 쌓는 시간입니다. 헬렌 켈러가 감옥 같은 어둠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대학을 졸업했듯이 여러분의 고독한 시간은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 영혼을 충만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헬렌 켈러는 80년의 삶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배움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헬렌은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평생을 성장하는 존재로 살았고, 이 점이 바로 헬렌 켈러의 삶이 시니어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역시 배움과 베풀기 멈추지 않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세상의 소란이 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경쟁의 소음 속에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외침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돈, 명예, 성공이라는 가치들을 보느라 정작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어 육체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 세상의 소란스러운 현혹이 사라지고 내면의 진실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용서, 그리고 타인과의 깊은 공감입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역설적인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노년기는 단순한 말년이 아니라 영혼의 결실기였습니다. 헬렌은 70대와 80대의 가장 많은 사람들을 포옹하고 위로했으며 그 과정에서 헬렌 자신의 영혼은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노년기의 상실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만큼은 영원히 잃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선물합니다. 헬렌 켈러는 단지 어둠을 극복한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렌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80년의 삶 전체를 통해 증명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핵심은 시력이나 청력 혹은 건강이라는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 용서, 그리고 굳건한 희망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시력이 가장 밝아지는 축복받은 시기입니다. 세상의 소란과 현란한 시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의 촉감과 마음 깊은 곳의 사랑으로 세상을 느껴보십시오. 헬렌 켈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은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독과 상실은 곧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헬렌 켈러의 위대한 삶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혼의 독립을 이룬 승리의 기록입니다. 헬렌이 우리에게 남긴 이 영원한 빛을 따라 용기와 사랑으로 가득 찬 남은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가장 빛나는 지혜와 희망으로 가득 찬 황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청자님은 70대에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